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그먼트, 바로 대형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포드 익스플로러가 거의 수입 대형 SUV 시장에서의 절대적 강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엔 정말 다채로운 모델들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익스플로러 3.0 플래티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차가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주요 제원과 파워트레인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는요, 기본적으로 5050mm에 이르는 긴 전장과 각각 2005mm, 1780mm의 전폭과 선고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는 3025mm에 이르고요. 공차 중량은 2225kg으로 역시 육중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 370마력과 54.0kgm의 토크를 내는 3.0 에코부스트 엔진이 10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4WD 시스템과 조율이 되죠. 4WD 시스템은 이제 인텔리전트 4WD라고 불리고요. 여기 이제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더해져서 다채로운 주행 환경에 견고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동 성능 많이 기대가 되고요. 효율성은 복합 기준 8.3km/L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7.2 그리고 10.2km/L입니다. 이어서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의 디자인은요, 글쎄요. 사실 저는 이 세대 교체를 한 익스플로러의 디자인이 개인적인 호감이랑 좀 멀어요. 하지만 이 플래티넘 사양도 그렇고요. 새로운 익스플로러가 제시하는 대담하고 호방한 느낌은 분명 있습니다. 큼직하게 그려진 프론트 그릴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견고하고 큼직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바디킷이 돋보이죠. 측면에서는 아주 긴 전장과 이 직선적인 이미지가 눈길을 끕니다. 클래딩 가드도 두껍게 그려져 있어서 SUV의 감성 잘 드러나고 있고요. 이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 그리고 화려한 21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날렵한 실루엣의 이런 루프 라인과 각종 검은색 아웃사이드 미러라던가 익스플로러 레터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각적인 매력을 높이고 있죠. 자, 후면 같은 경우는 사실 체급에 비해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굉장히 작게 디자인되었다라는 느낌을 제한다면 전체적으로 다부지고 또 견고한 이미지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익스플로러 레터링이라던가 이제 큼직한 듀얼 머플러 팁이 차체 양끝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있죠. 자, 이처럼 익스플로러는요, 말 그대로 다부진 대형 SUV의 매력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굉장히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전의 익스플로러 생각해본다면 최신의 익스플로러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요소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이런 센터 터널과 각종 소재, 연출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아주 화려하거나 고급스럽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분명 이 합리적인 이 대형 SUV 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높은 공간을 구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이 디스플레이 패널 크기가 좀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뭐 그래도 기능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실제 1열 도어를 열고 안쪽을 살펴보면 이 대형 SUV의 존재감에 걸맞는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그룸도 넉넉하고요. 헤드룸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틈이라 그런지 이런 플로 매트라던가 시트의 백시트 부분에서도 이 플래티넘만의 디테일을 엿볼 수가 있죠. 좀 너무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의 가치를 더하는 부분이 바로 B&O, 뱅 올ufsen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분명 경쟁력을 높여주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네요. 이어서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도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플로어의 높이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체 체격이 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여유와 거주성은 충분합니다. 두 개의 독립된 캡틴 시트가 탑승자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레그룸이라던가 중앙 부분의 수납 공간과 컵홀더, 그리고 공조 컨트롤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하고 직관적인 구성으로 만족감을 높이고 있죠. 전체적인 거주 공간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탑승자의 여유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참고로 2열 시트는 수동 조작으로 위치나 이 각도 조절이 아주 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열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열 SUV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3열의 거주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익스플로러의 3열 거주성이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에요.
2열 시트를 위치를 조절하지 않으면 만족스럽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3열 탑승자를 위한 다채로운 수납 공간 및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시트의 기본적인 크기도 제법 큰 편이죠.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3열 SUV들 같은 경우는 3열 공간을 모두 사용할 때에는 적재 공간이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익스플로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래버스 같은 괴물들이나 그런 여유가 좀 있겠죠. 어쨌든 이 3열 시트를 좀 접었을 때에는 충분히 넉넉하고 쾌적한 공간이 확보가 돼요. 또 3열 시트 조작도 편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2열 시트까지 접을 때에는 정말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양한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에서 제 몫을 다할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제시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 익스플로러는 사실 대중적이면서도 또 합리적인 수입 대형 SUV라는 존재감을 꾸준히 제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쉐보레 트래버스가 등장을 하면서 약간 미묘한 존재감 차이를 갖게 됐죠. 게다가 현대자동차의 팔리세이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다 보니 이 익스플로러의 입지라던가 이미지가 조금은 어색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 오늘의 주인공 익스플로러 3.0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성격과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부분 분명 가져가면서도 이전보다 조금 더 풍부하고 화려한 구성으로 이 디테일을 채워주는 모습인 거죠. 이를 통해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 물론 6천만원대 후반까지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 전반적으로 이 패키지라던가 상품성 등에 있어서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디지털 클러스터의 공간 활용이 조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구성을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인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조금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기능이라던가 구성 등에 있어서 군더더기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각 소재나 소재 연출 등에 있어서도 분명 이전의 익스플로러 대비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도 익스플로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격이 큰 SU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이라던가 차량의 높이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이런 쾌적한 시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큰 체격 덕분에 이 공간 가치 역시 충분히 넉넉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잘한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익스플로러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3.0 에코부스트 엔진이 탑재되었다라는 점이죠. 자연흡기 엔진도 분명 매력적이긴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분명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포드는 이에 따라서 370마력과 우수한 토크를 제시하는 V6 3.0 에코부스트 엔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엔진과 차체의 조합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의 소음이라던가 진동도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고요. 또 기본적인 출력 자체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만족감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운전자들이 느낄 수 있는 피드백,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 전개 반응이 굉장히 가볍고 민첩해요. 그래서 큰 차를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무게감, 체격감 같은 것들을 대폭 낮춰주면서 운전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차를 다루기에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기본적인 출력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발진 가속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고속주행 등의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대형 SUV를 바라시는 분들에게 만족스러움을 제시할 수 있는 선 굵은 주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이제 원형 다이얼 방식의 기어 시프트 패널이 더해진 이 다단화된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주행을 하면서 이 변속기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부드러운 변속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족감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수동 변속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이 부가적인 수동 변속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를 통해서 다채로운 드라이빙 모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보게 된다면 일반이 있고요. 그리고 미끄러운 길 모드, 산길, 깊은 눈길과 모래길, 그리고 에코, 스포츠, 그리고 견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움직임과 최적의 셋업, 그리고 출력 전개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포드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은 좀 투박하고 거칠고 좀 건조한 느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반대로 본다면 굉장히 남성적이고 터프한 그런 감성을 주는 차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확실히 최근에 포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거친 부분을 많이 다듬어낸 느낌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다듬어진 차체와 긴장되어 있는 듯한, 좀 경직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저 기저면에서 살짝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외부 소음이라던가 진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억제 능력이 굉장히 개선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전반적인 승차감이라던가 안정감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일상적인 도로 주행을 한다거나 지금처럼 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노면에 철판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시하고 있어요. 노면에서 발생되는 자잘한 충격들은 대폭 걸러준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모습이거든요. 덕분에 전반적인 주행 만족감이 높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속도를 높여 달리게 되면은 약간 균형감이 높아져서 살짝 불안한 느낌? 그리고 이 노면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차체가 진동을 할 때 그 자잘한 진동이 좀 과하게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점, 이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조금만 더 조여줬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었을 텐데 그 아주 약간을 커버하지 못한 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차량이라고 평가하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높여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좀 속도를 높여 달릴 때에도 꽤나 인상적인 모습이에요. 일단 엔진의 출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출력을 쏟아내는, 과하게 밀어붙이는 느낌도 좋고요. 또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 이렇게 계기판 그래픽 테마를 바꾸는 것도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이 차는 그건 있어요. 야, 이게 스포츠 모드가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게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조금만 더 차의 전체적인 셋업을 좀만 더 변화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 약간의 견고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차체의 전체적인 질감이 달라지는 건 있는데 스포츠 모드의 셋업이 그렇게 막 나이스하다 라고 평가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다듬어진 차량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운전자분들, 또 대형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괜찮네, 충분히 매력 있네 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건 있겠죠.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형 SUV들, 그러니까 프리미엄 모델이 아닌 대중적인 대형 SUV 모델 중에서는 사실 이 익스플로러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런 점은 분명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트래버스가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가 존재를 합니다. 게다가 렉스턴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걸 감안을 하자면 익스플로러가 줄 수 있는 메리트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물음표가 좀 남아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는 근데 익스플로러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말이 맞아, 좋은 선택이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처럼 이 대형 SUV 시장의 아이콘이 익스플로러다 라는 정의는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하지만 분명 이 세그먼트를 대표하고 이 세그먼트에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포드 익스플로러 3.0 플래티넘 함께 시승해 봤습니다.
6,900만원의 가격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또 이제 쉐보레 트래버스에 비한다면 AS 채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형 SUV의 기조, 대형 SUV의 가치, 그리고 더욱더 향상된 퍼포먼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 한다면 이 익스플로러의 가치는 여전히 돋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오늘의 시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키 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